예, 미중 두 나라의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이 됐습니다. 차관급,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중심으로 오늘 협상에 좀 들어가게 됐는데요. 실무자들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과 함께 또 반면에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잘 안 될 것이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무역 협상 1차 협상의 어떤 얘기를 좀 전망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협상에 아무래도 의제가 있는데 이번 휴전 이후 첫 협상의 주요 의제들은 뭐라고 교수님은 보십니까? 지금 미중 간에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보통 얘기하는 통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관세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관세 정책을 멈추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를 하느냐가 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를 비롯해서 계속 지금 중국을 지금까지 밀어붙여온 게 지적재산권, 기술도둑이라 그렇죠. 예. 중국을 불렀으니까요.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저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실무자들끼리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네. 무역 불균형 문제, 이 기술 절취 문제, 이 굉장히 예민한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좀 다른 여러 가지 의제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게 뭔가 좀 결과물을 내기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 미중을 보면 이게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경쟁과 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타결과 또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양상을 계속 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느 부분에서는 협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타결이 될 거라고 보지만 워낙에 구조적인 문제와 다른 차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일로 해결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는 있다. 일단은 봉합하지 않겠나는 쪽에 아마 전망이 실리는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단은 봉합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이제 워낙에 과열됐던 관세 전쟁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단 이걸 더 고조시키지 않고 중국에서 상당히 양보 조치를 하는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중국의 조치들이 그런데 문제는 일단 훈풍이 불겠지만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협상하는 가운데서 미국이 더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양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지키느냐는 문제를 미국이 계속 감시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또 해결 안 된다는 좀 모순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교수님께서 뭐 이미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건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많이 양보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전망들이 나름 근거가 또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미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양보 조치들이나 그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바로 지금 농산물 수입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그 관세를 부과했던 것들을 철회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중국의 국가 비전인 2025 중국 제조 강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분들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봐서는 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사실상 미국이 이 정도로 세게 나올 줄 몰랐다는 판단에 대해서 시진핑이 결국 그 전략가들을 모아놓고 질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이 거세는 압력에 일단 숙이고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봉합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주 2025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심지어는 사활을 걸고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쪽에서 맞습니다. 중국이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양보하기 말씀하신 건 힘든 거지만 일단 태풍은 피하겠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시진핑의 신년사를 보더라도 이 자력갱생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조금 이 태풍은 지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양보해놓고 또는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결국 나중에 다시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기화된다는 얘기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무역 갈등이 이를테면 좀 교수님도 아까 앞에서 조금 전망을 하시던 것처럼 일부 중국의 양보로 미봉책이지만
어느 정도 네. 봉합은 된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 오래갈 것이다 얘기하는 그 배경에 이 무역 갈등은 사실은 전초전이고 실질적으로는 패권 경쟁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중국은 생산국이고 미국은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바뀌지 기전에는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기 힘들고요. 실제로 지금 무역 적자폭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역에서 먼저 불거졌을 뿐이지 이건 결국 1위 국가와 2위 국가의 패권 경쟁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교수님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두 나라 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으로 그렇고 외교 그 안보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게 합리적일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거기에다가 이 두 갈등에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갈등을 하면서도 둘이 부딪히는 거는 이 워낙에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글쎄요. 자꾸 주변 국가들을 사실 몸살 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더더욱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되어 있고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구조 때문에 또 더 힘든데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럴수록 이 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드가 일종의 예고편인데요. 예. 그게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 두 그렇죠. 국가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남북 관계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겠네요.